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63% 하락, 애플 3.58% 급락, 어게인 2021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첫날부터 일단 팔고 시작,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3%, S&P 500 지수는 0.57% 떨어졌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07% 오르면서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63% 하락, 애플 3.58% 급락, 어게인 2021년. 어제 급락의 원인은 애플의 바클레이즈 투자 의견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바꾸고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하향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한때 4% 넘게 떨어지기도 했으나 종가에서는 약 3.6% 떨어지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로 매그니피센트 7 주가 모두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약 2조 8,770억 달러로 3조 달러를 깨고 내려갔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1.37% 떨어지며 2조 7,560억 달러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역전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5대5로 가져가면 됩니다. 어제 애플뿐 아니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주가가 대중 수출 금지 조치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를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에게 DUV 장비를 미국에서 수출 금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첨단 장비인 EUV에 이어서 그 아래 장비인 DUV까지 수출을 막은 것이죠. 미국의 특허 기술을 쓴 기업은 미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또 접는다면 애플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ASML의 급락으로 AMD, ARM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폭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도 폭락 중이고 코스피 또한 폭락 중입니다. 어제 급락은 이러한 이유 말고도 작년까지 올랐던 주식을 올해 차익 실현하려는 수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번 돈을 지난해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되어서 팔면 아직 올해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일단 차익 실현하고 올해 주가를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애플의 급락이 2021년 1월의 폭락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애플은 거의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애플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도 않았는데 순수하게 15%가 떨어졌고 나스닥 마이너스 3%까지 얻어맞으며 17.5%가 떨어진 후 다시 재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만든 게 리밸런싱 매뉴얼인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올랐던 빅테크 주식들은 주가 상승에서 소외되었고 애플이 떨어지는 와중에 리오프닝 주식은 올랐습니다. 애플은 작년에만 48.18%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물론 떨어지면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고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으면 손해는 최소화됩니다. 어제 모두 떨어지는 와중에 은행주는 올랐습니다. 이것이 금리 인하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어게인 2021년이 될지 아니면 올 초에 차익 실현 후 매물이 다시 올라갈지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한 발 늦게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을 살 좋은 타이밍은 게시판에는 이런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언제 주식을 사야 합니까? 이제부터 세계 1등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 오늘서부터 전부 사야 합니까? 월급처럼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달 사는 것이 맞습니까? 주식을 사야 할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V자 반등할 때 사라. V자 반등이란 주가가 떨어지다가 두 계단 올라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시기는 시장이 합리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합리적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개별 종목을 골라 주식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매년 수익률을
수익률로 나스닥 지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10년 투자 내기 압승 상금 전액 기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꽤 유명한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가 수익률을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에 맡길 필요 없이 S&P 500에만 개인들은 투자를 해도 투자자는 헤지펀드보다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열받은 헤지펀드 대표는 워렌 버핏과 수익률 내기 제안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버핏의 승리였습니다. 내기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7.1%를 거뒀는데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겨우 2.2%만 거뒀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사고팔고를 해봐야 지수를 이기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이 합리적이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기 힘드니 지수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시장도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등 2년에 한 번씩은 꼭 크게 한 번 떨어집니다. 시장은 합리적인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타날까요?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성 이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해서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추정을 하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살 때는 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시장이 오르면 사람은 추정이 맞았다고 생각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이 시장이 깔리면 닷컴 버블과 같이 주가가 한없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생각이 시장이 깔리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급락이 오기도 합니다. 즉 시기가 시장이 합리적인 시장에서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뀔 때 시장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이 생겼다고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급락 후 V자 반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뀌며 살 타이밍을 주기 때문입니다. V자 반등 초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3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때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 오르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3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식을 충분히 떨어져 바닥을 치고 두 구간이 올라오는 V자 반등을 할 때 사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때가 비합리적인 시장이 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뀔 때이므로 웬만해서는 작은 하락은 있어도 큰 급락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또는 적립식으로 바로 사지는 맙시다. 본인이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는 전체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마음을 다잡고 가라앉혀야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다가 V자 반등할 때 한꺼번에 사는 것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것이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어떤 투자 자산이든 매수를 할 때 항상 써먹어야 할 법칙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63% 하락, 애플 3.58% 급락, 어게인 2021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